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 생물의 종 다양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전임 강사 강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이 사진은 2019년 4월 15일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을 찍은 사진입니다. 비록 저도 이 성당을 딱 한 번 가봤지만 이 아름다운 건물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계속 이렇게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화재는 그 다음 날까지 지속되어서 약 10시간 정도 불에 탔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탑은 물론이고 지붕에 있는 목조 건물이 대부분 다 전소되는 그런 아주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골격이나 그 다음에 현관은 살아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나마 안도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관심사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재 사건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다른 생태학자나 그 다음에 생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탑 위에 살고 있었던 벌의 생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벌이 살아 있는지에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2013년부터 이 노트르담 대성당 위에 유럽에서 벌의 개체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이 노트르담 대성당 위에 벌통을 이렇게 설치하고 양봉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한 18,000여 마리 정도의 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 인스타그램의 자료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진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안도했던 그런 화재 사건입니다. 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 70%가 곤충이나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그만 꿀벌 뭐 없으면 꿀 안 먹으면 되지. 단순한 생각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식량을 이 곤충과 꿀벌의 수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꿀벌이나 곤충이 사라지면 이제 그 대신 인공 수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투여되는 막대한 인력과 그다음에 자금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생존도 위협에 처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린피스 회원들이 Save the Bees에서 꿀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그렇지만 아주 소중한 꿀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5월 21일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가 각성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연은 우리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생물들이 먹이 그물의 질서 속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이렇게 이제 생물 종이 다양하거나 아니면 생물 개체수가 다양한 것만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 종은 물론이고 생물들이 서식하는 서식지, 숲이나 강이나 호수나 바다와 같은 또 경작지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서식지,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생물 다양성에 이렇게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그 외에 유전자의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는데요. 이 유전자의 다양성은 개체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계에서는 이 생물종, 그 다음에 생태계, 이런 유전자의 다양성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서로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알아볼 텐데요.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종의 종류와 그 다음에 개체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는 지금 4종의 생물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우리는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사진은 앞 사진과는 다르게 특정 생물종, 특히 개구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편중되어져 분포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생물종과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편중될수록 우리는 생물종 다양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가지의 먹이 사슬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먹이 사슬의 평행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단순한 먹이 사슬일 경우와 그 다음에 복잡한 먹이 사슬일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먹이 사슬 내에 어떤 한 생물종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복잡한 먹이 사슬일 경우에 훨씬 더 이 먹이 사슬, 즉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한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가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하나의 개체군 내에, 즉 각 개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이와 같은 그런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질, 즉 다양한 특징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는 생존율이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적은 그런 개체는 점점 더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사람이라는 한 종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진에 여러분들하고 친숙한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도 개나 고양이라는 한 종의 생물 안에 굉장한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개와 고양이의 종류를 보실 수 있죠, 그죠? 달팽이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사진에서 보시면 달팽이 껍질의 무늬가 같은 것이 보이지 않죠, 그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라는 한 종에 이렇게 많은 닭의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에는 없지만 이제 지금 토마토가 한창 이렇게 풍성한 그런 계절인데요.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마토의 종류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150가지의 품종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2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그림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을 묘사한 고타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고타는 아일랜드 말로 기근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직관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왜 이 그림이 아주 유명했냐면 1847년에 아일랜드에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감자를 키웠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 아주 낮은 그런 감자를 한 종류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잎 마른병이라는 그런 병이 이렇게 감자에 감염이 되었는데 이 감자가 다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나 아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보시다시피 벼죠, 그죠? 이 벼는 그 벼의 품종 중에 아주 많은 품종 중에 벼외소증이라는 그런 바이러스 병에 아주 건강한 그런 유전자를 밝혀내서 유전자를 찾아서 그 품종을 개량했어요. 얼마나 많은 벼의 품종 중에서 찾았냐면 한 6천여 종의 품종 중에서 그 유전자를 찾았다고 하니 굉장히 아주 끈질긴 그런 노력이 결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유전자가 있었으니, 유전자가 다양했으니 그 중에서 이 외소증에 강한 그런 유전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얼마나 개체의 다양성에 이렇게 이제 유리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이제 그 벼외소증으로 인해서 아주 위험에 처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다양성이 개체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생태계니 서식지 말씀이죠. 그래서 생태계도 다양하면 엄청나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생태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라나는 나무의 모양도 다양하고요. 그 서식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의 종류도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 크게 육상 생태계와 그다음에 수상 생태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는 뭐 숲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초목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육상 생태계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생 생태계는 담수 생태계. 담수 생태계라고 하면 뭐 강이나 호수가 그 예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바다와 같은 해양 생태계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생태계를 통해서 이 다양한 생태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그 생태계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갯벌인데요. 사실은 갯벌이 생태 연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갯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갯벌이라는 생태 환경이 육상 생태계와 그다음에 수상 생태계의 중간 지역, 인접 지역 아니면은 이 완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두 가지 형태의 그런 생태계에서 공존하는 그런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와 그다음에 지구 환경의 사막화가 되어져 가면 이렇게 극대화되어져 가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물종이 다양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리와 같은 그런 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성은 한 종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체와 생태계의 다양성도 지구 생존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의 수종이 다양하면 가뭄이라는 천재지변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을 네이처 연구에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심각성을 이렇게 자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ECD 2050년 환경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아주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11%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 지구 환경이, 모든 지구 환경이 지금처럼 현 추세대로 노력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아주 나쁜 유지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생물종의 약 10%가 감소한다는 엄청난 보고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분이 익숙하죠. 그죠? 이분은 평생을 침팬지 연구로 일생을 바친 제인 구달 사진입니다. 이 제인 구달이 말하기를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즉 생물의 다양성은 거미줄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생명의 그물망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인 구달이 이야기했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거미줄에 한두 개가 이렇게 자꾸 구멍이 나면 점차적으로 이 구멍이 이렇게 커져서 거미줄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것처럼 지구 안에 있는 생물은 물론이고 생태계,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파괴가 되거나 멸종이 되거나 손상이 가면은 마치 거미줄이 한 곳에서 이렇게 끊어져서 점차 연쇄적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이 생물의 다양성은 거미줄과 같은 그물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있는 산호초의 백화 현상입니다. 사실은 산호초의 백화 현상은 아주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을 하는데요. 이 산호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냐면 그저 바닷속에 가면 예쁘게 우리에게 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외에도 해양 생물종의 아주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저에서 만약에 화산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화산이 터져서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파도가 아주 이렇게 세워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산호초가 해저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의 일원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베리어 리프의 산호초가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호초가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진과 파도를 흡수를 못해서 그 주위 환경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호초가 죽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생물이 이렇게 멸종 위기에 이렇게 처하는 이런 위기들, 뭐 원인들, 뭐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사람의 서식지죠, 그죠? 사람의 서식지를 넓히기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개발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외에 다른 생물들이 서식지를 파괴를 하고 훼손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의 그런 서식지, 그다음에 생태 통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서 결국은 생물이 멸종하게 되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종의 과잉 이용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야생 생물을 어디 가면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해서 밀렵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산에 가서 좀 예쁜 식물 있으면 이렇게 파오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희귀 생물을 뭐 불법으로 이렇게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포획이나 이런 수렵을 금지하는 그런 생물들을 불법으로 포획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남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물의 멸종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종이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외래종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런 동식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멸종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라든지 사막화 같은 이런 기후 변화가 결국은 생물의 멸종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와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결과는 뭐가 있냐면, 식물의 개화 시기를 자꾸 늦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블루베리가 올해 부산에 제가 아는 농장의 블루베리가 예년에 비해서 개화 시기가 일주일이나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열매를 그보다 더 이제 늦게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점점 이렇게 이제 개화 시기가 늦어지거나 나중에는 개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산란 시기가 늦어지거나 산란 시기를 이제 놓치는 그런 기후 환경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오염이 생물의 멸종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생물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에 여러 형태로 변화를,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피해가 나중에는 산성비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와 오염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물질이 결국에는 뭐 토양에도 스며들지만 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양을 오염시켜서 전체적인 생물종을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이런 그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으나, 여기에선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구 온난화로 여기 이제 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만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생물들 중에서 지구 온난화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구에서 그 10년 내에 100만여 종이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탑5가 있는데, 그런 생물이 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벵갈 호랑입니다. 무늬도 멋지고 체격도 엄청 용맹스럽고 정말 멋진 그런 동물인데 정말 아쉽죠,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치타가 또 지구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이언트 판다, 그 다음에
바다 거북, 그 다음에 산호초, 이것이 아주 그 많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중에서 탑5에 이렇게 올라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있을까요? 네, 아주 많습니다. 자, 이것은 국립생태원에서 이렇게 보고된 자료인데요. 2017년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보시면요, 전체 종수가 267종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포유류가 20종이고 조류, 양서류에서 밑에 이제 육상식물, 중간에 보면은 척추동물이 아닌 곤충류, 그 다음에 해조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60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207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급이라는 것은 이제 곧 멸종이 임박했다는 그런 말이고요. 2급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가 될 그런 생물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267종이라는 건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국내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생물 267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특히 이제 연구소에서 복원하려고 하는 복원 대상종입니다. 이 아이는 금개구리입니다. 금개구리는 우리나라의 아주 희귀한 그런 개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산쇠족제비입니다. 무산쇠족제비는 우리 남한에는 거의 없고요. 북한의 무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족제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동물뿐만이 아니고 달팽이와 같은 이런 무척추동물도 야생생물 복원 대상종입니다. 이 달팽이 또한 참달팽인데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생물도 물론이지만 이 참달팽이도 야생생물 그 멸종위기 2급 생물입니다. 그래서 아직 멸종의 위기에 그렇게 임박하지 않아서 이제 유전자를 연구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가는 동작꽃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 꽃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복원 대상종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그물망, 즉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노력을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미 아주 많은 것을 제공받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하셨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그 근원적으로는 다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질소와 인 같은 무기원소가 순환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무기원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이렇게 구경하거나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나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은 또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요. 자연 유래 항생제나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질병, 그 다음에 암을 치유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자연에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생물 다양성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훼손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해결 방법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배경화면을 특별히 벌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벌 부분에, 다리 부분에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꽃과 꽃을 옮겨 다니면서 지금 다리에 꽃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뭉쳐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벌이 이렇게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자가수분, 자연수분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곤충의 자가수분이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을 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이렇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물이 다른 생물들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단절된 생태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미에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몇 가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플로깅이라는 행사 요즘 많이 하시죠. 플로깅이라는 것은 줍다라는 단어와 조깅하다는 뛰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언제나 뭐 일부러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조깅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 중에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이런 일들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플로깅이라는 그런 행사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줍깅이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플로깅 하기, 그 다음에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지만 분리 배출하는 것도 탄소를 죽인,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그런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 배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전기를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라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보건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산이나 어디 자연환경에 가셔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앱을 통해서 제보를 해주시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있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구를 생각하는 아주 많은 지구를 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월 22일은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이것은 생물종 다양성 보존 협약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이래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월 22일을 기념해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 정해졌고요. 저희도 이렇게 보존의 날을 기념하고 있고 올해 5월 20일에도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류는 건강과 식량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생물 다양성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에는 생태계의 다양성도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자연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우리 모두 노력이 꼭 필요하고요.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